사랑과 자유, 평온과 감동이 함께하는 마음치유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눈 내리는 날과 참 어울리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선물한 책인데요. 그만큼 이제 저 자신에게는 올해의 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책이고요. 정말 소중한 책 한 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책에도 글을 쓴 사람의 영혼과 느낌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을 쓴 비오님은 정말 매력적인 영혼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그 책을 읽는 동안, 그분의 영혼의 파동이 제 존재 자체를 물결치게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이 책을 쓴 비온 나티코 랜데 블라드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1961년 스웨덴에서 태어났다. 대학 졸업 후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며 26살에 임원으로 지명되었지만 호련히 그 자리를 포기하고 사직서를 냈다. 그 후 태국 밀림의 숲속 사원의 기회에 나티코, 즉 지혜가 잘하는 자라는 법명을 받고 파란 눈의 스님이 되어 17년간 수행했다. 승려로서 지킬 엄격한 계율조차 편안해지는 경지에 이르자 46의 나이에 사원을 떠나기로 하고 승복을 벗었다. 환속 후에는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전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유쾌하고 깊은 통찰력으로 스웨덴인들에게 널리 사랑받던 그는 2018년 누게릭병을 진단받았다. 급격히 몸의 기능을 잃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계속해서 전했던 그는 2022년 1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난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는 나티코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담은 처음이자 마지막 책이다. 제가 책 소개를 할 때 들려드리는 책 내용은요, 타로 카드를 뽑듯이 아무데나 펼쳐서 나오는 페이지를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꼭 나눠야 할 내용이 나온다는 이제 신념하에서 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함께 나눌 페이지를 이렇게 딱 펼친 순간에 보니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 책 자체는 정말 밑줄 칠 곳이 너무 많은 책이긴 한데요. 이 책을 읽을 때는 왠지 밑줄 치기가 어렵더라고요. 볼펜을 갖다 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서 눈으로만 곱게 읽었는데, 오늘 펼친 페이지 내용이 이제 밑줄이 제일 많은 곳이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여지. 숲속 사원에서는 전통적으로 승려들이 10년을 수행하면 아잔이라는 직함을 받습니다. 태국어로 스승이라는 뜻인데 이때가 되면 실제로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저도 영국에서 처음으로 주말에 도업을 이끌어 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주말이 되기 전날 밤 뱃속이 요란하게 뒤틀렸습니다. 뱀 2마리가 혈투라도 벌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한숨도 못 잤지요. 도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선당에 들어가 촛불과 향을 켰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부처님. 전 지금 몹시 지쳤습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정신을 온전히 집중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저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죠? 저는 부처님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도업을 무사히 이끌었지요. 그즈음 저는 실제로 몹시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신경도 갈수록 날카로워졌어요. 꽉 쥔 주먹을 활짝 펴고자 열심히 그리고 자주 수행해야 했습니다. 제게 떨어진 행정 업무가 늘어날수록 스트레스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승려가 스트레스에 시달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다시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말입니다. 물론 아잔타니아 스님은 그런 낌새를 놓치지 않았지요. 6월 어느 날 저녁 단체 좌선에 참여하고자 함께 선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봄 공기가 맑았어요. 사원 정원의 백합 연못에서 잠자리 떼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날개를 퍼덕거렸습니다. 아잔타니아 스님이 특유의 꿰뚫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님의 입에서 짧고 아리송하면서도 귀중한 말이 나온다는 걸 알기에 저는 그 눈빛이 달가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티코,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꼭 남겨두세요. 그 순간 제가 꼭 들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진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옳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모든 걸 통제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삶은 외롭고 고달프며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법인데 말이죠. 삶을 좀 더 믿고 맡겨야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좋았던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시하고 예측하려 들수록 즐거움은 사라지고 더 괴로워집니다. 긴장할수록 지성의 일부가 사그라질 뿐이지요. 저는 오랜 시간 아디야 샨티라는 미국인 스승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환속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 스승님께서 주최하는 수련회에 처음으로 참가했는데 참으로 심오한 경험이었습니다. 스승님 앞에선 거룩한 기운마저 느낄 수 있었지요. 일주일간 진행된 수련회에서 저는 스승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느 날 밤에 들려준 이야기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아디야 산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무작정 믿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온전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우주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행된다는 근본적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이 뭐냐고요? 당신이 알아야 할 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옳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옳다는데 저는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쓸데없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이래 저는 그대로 살고자 애써왔고 시간이 갈수록 그 깊이를 느낍니다. 그렇게 살고자 노력할 때 제 삶은 항상 더 나아졌고 때로는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할 때조차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지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까지 불안해하는 대신 결국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사는데 익숙해진다면 더 높은 차원의 자유와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통제하고 예견하려는 헛된 시도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럴 용기가 있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약간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거의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생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각과 미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각이죠. 이 두 가지는 대단히 매혹적이며 결국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바로 내 인생이라는 이름이지요. 이는 살아가는 내내 크고 무겁고 중요한 짐 두 개를 이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에는 과거에 관한 생각이 들어있고 다른 하나에는 미래에 관한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둘 다 멋지고 소중한 것들이 가득 든 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잠시 그 짐을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인생에서 좀 더 가까이 당면한 순간,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을 반갑게 맞아보는 겁니다. 짐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언제든 원할 때 다시 집어들면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따금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푹 쉬고 나면 짐을 더 쉽게 들 수 있어요. 생각과 통제력을 내려놓기, 내면을 돌아보고 경청하기, 현재에 집중하기, 정기적으로 편안하게 쉬기, 신뢰하며 살기,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생각에 휘둘리는 대신 우리의 현실에 더 깊이 뿌리내린 소중한 것들을 탐지하는 일이지요. 생각이 거품처럼 이는 곳에서 등을 돌리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우리의 생각은 더 가치를 띠게 되지요. 우리 안의 현명한 직관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의 질이 개선됩니다. 이번엔 미래라는 흥미로운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래에 관한 생각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미래에 대해서 들려주는 내용은 실제의 미래가 아닙니다. 기억과 경험에 기반을 둔 단편적인 그림이요, 스케치일 뿐이지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실제로 벌어진 일의 극히 일부분만 기억합니다. 게다가 그 기억은 격한 감정에 따라 형성되고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정적으로 두드려졌던 일, 특히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을 기억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선조는 사바나 초원에서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 아닙니다. 흔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선별한 단편적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 조각들은 우리가 투영하는 미래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됩니다. 그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고 추측일 뿐이지요. 확실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요. 기쁨과 조화, 평화와 감탄의 하루, 마음 치유책과 함께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